밥을 먹다가 눈물이 날 뻔한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반갑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피하듯 떠나가 버릴 때. 한때는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짧은 인사 한마디조차 불편한 사이가 되어 있을 때. 이건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 20년을 넘게 하면서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쳤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저는 오늘 허름한 식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겪었던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그에게 나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혼자 보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들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말 못하고 혼자 사귀는 사람들. 괜찮은 척하면서 밤에 혼자 천장 바라보는 사람들.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대신 꺼내드리는 공간입니다. 글로 쓰기 어려웠던 감정들, 말로 하기 부끄러웠던 경험들을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고 함께 생각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점심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평범한 평일 오후였고 배가 고파서 익숙한 식당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오피스 빌딩이 몰려있는 그 거리에는 비슷비슷한 간판들이 늘어서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 몇 번쯤 와봤던 한식집 문을 밀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반겨줬습니다. 삼겹살을 굽는 연기가 창밖으로 새어나오고 안쪽 테이블에서는 직장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탓에 가게 안은 꽤 붐볐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실 그날 제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뭔가 어긋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출근하면서 먼저 나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저는 혼자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는 언제나처럼 어두웠고 커피는 너무 뜨거웠고 조용한 아침이 그날따라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딱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날. 저는 50을 넘긴 남자입니다. 2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을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맨 처음 명함을 받았을 때의 설레는 느낌, 처음 팀을 이끌게 되었을 때의 떨리는 마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올라가며 마침내 부장이라는 자리에 앉았을 때의 묘한 감정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의 한 부분이었고 저는 그것들이 제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한 후로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함이 없어지고 회사 이메일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 쏟아지던 업무 연락들이 멈추고 나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집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몸으로 겪어보니 이렇게 허전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식당에서 아는 얼굴을 발견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반가웠습니다. 자리를 찾으면서 무심코 시선을 돌렸는데 한 테이블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군가를 닮은 사람을 보면 먼저 착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보니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각진 턱선, 눈 아래 살짝 처진 눈꼬리,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는 버릇까지 분명했습니다. 제 전 직장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어색합니다. 저에게 그는 늘 민석이었으니까요. 직원들과 가까이 지내는 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민석이는 좀 특별했습니다. 일을 잘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따뜻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스타일이었고 후배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직원을 좋아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같이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정이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석이가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식당 한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서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자리를 잡을까? 하지만 그 망설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넓고 넓은 이 도시에서 하필 같은 시간에 같은 식당에서 마주친다는 게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서던 그 순간이 그날 오후 제 마음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는 점점 달라졌으니까요. 걸어가는 내내 저는 속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고 요즘 어디에서 일하는지 물어보고 같이 밥이라도 한술 더 뜨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잠깐 서서 안부만 나눠도 충분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지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민석이는 제가 다가가는 걸 처음에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자네 오랜만이네. 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놀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반가운 놀람이 아니라 살짝 당황한 듯한 놀람이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다가 순간 어딘가 불편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걸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것일 수도 있다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순간 놀란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민석이는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예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할 그 온기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를 더 이어갔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어색함은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면 당연한 것 아닐까 싶었고 제가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풀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잘 지냈어? 여기 근처에서 일하나? 두 마디 물음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잠깐 웃었습니다. 형식적인 미소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그냥 지냅니다. 죄송한데 지금 약속이 있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그릇은 채 비우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직장인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고 서버가 쟁반을 들고 지나다니고 있었고 어디선가 전화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문해둔 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 뜨거운 국물에서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집어들었는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를 집어 먹으려는 것인지 그냥 손에 뭔가를 쥐고 싶어서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점심을 먹으러 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걷는 동료들, 전화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커피잔을 들고 웃으며 걷는 젊은이들. 민석이는 이미 그 거리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로 목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좋았던 기억은 머릿속에서 자꾸 살아 돌아옵니다. 특히 혼자 밥을 먹으면서 아무도 옆에 없는 식당 구석에 앉아서 방금 전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직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예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민석이를 만난 건 그가 팀에 새로 들어왔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팀장을 막 달았을 때였고 새로운 인원을 받아서 팀을 꾸려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민석이는 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첫날부터 인상이 달랐습니다. 긴장은 했지만 눈빛이 또렷했고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뚝심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좀 다르겠다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민석이는 일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가끔 답답할 만큼 꼼꼼하기도 했지만 그 꼼꼼함 덕분에 실수가 적었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가 야근할 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들 때 나온다는 것을. 야근이 반복되고 마감 압박이 심해지고 윗선에서 계속 수정 요청이 올 때, 그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태도입니다. 민석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짜증을 낼 때도 있었지만 그 짜증을 동료에게 향하지 않았고 힘들다는 내색을 하면서도 맡은 일은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야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야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저녁 9시, 10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일하는 게 성실함의 증거처럼 여겨졌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은 어딘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민석이는 꽤 자주 같이 남았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면 특히 그랬습니다. 마감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매일 밤 자정을 넘기곤 했습니다. 저도 윗선의 압박을 받으면서 팀원들을 다독여야 했고 민석이는 실무 핵심을 맡아서 제일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혹은 회사 근처 24시간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앞에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미래 이야기, 회사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모두 깊고 진지했던 건 아닙니다. 별것 아닌 농담도 많았고 서로 투덜거리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관계가 생깁니다. 그냥 상사와 부하 사이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저는 민석이가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해 겨울이었습니다. 연말 결산 보고서 때문에 팀 전체가 지쳐있던 때였습니다. 민석이가 며칠째 거의 집에 못 가고 사무실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밤 저도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그가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고 있었어? 민석이가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잠깐 눈이 무거워서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됐어. 이거 내가 맞아볼게. 먼저 들어가.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장님, 저도 빨리 부장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래, 올라와야지. 그냥 주고받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또 생각나는 건 제가 팀 내부에서 꽤 힘든 상황을 겪던 때였습니다. 위에서 갑자기 팀 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꽤 불안했습니다. 한창 고민이 많던 어느 날 민석이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 앞으로 왔습니다. 부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들어와. 민석이는 자리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윗분들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 팀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격식 없이 직접적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수 있는 위로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그 짧은 말 한마디로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고마워 한마디만 했지만 속으로는 꽤 오래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냥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이가 아니라 밤을 같이 새우고 힘든 시간을 같이 버티고 서로의 고민을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식당에서의 짧은 만남이 저는 더욱 어리둥절했는지도 모릅니다. 젓가락을 다시 내려놓고 된장찌개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국물 위에 두부가 몇 조각 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밥을 더 먹어야 했지만 그냥 식어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정을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 나중에 상처받는다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맞다고 느껴질 때는 지금 이 순간처럼 일이 끝나고 나면 관계도 끝난다는 걸 실감할 때였습니다. 틀리다고 느껴질 때는 그 야근하던 밤들, 국밥집에서 나누던 이야기들, 그 모든 순간이 분명히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허위였다고 말하는 건 그 시간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민석이는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 잘 되고 있는 걸까? 팀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까? 여전히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인가? 결혼은 했을까? 그중 어느 것 하나도 저는 오늘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에게는 그 시간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건 이상하게 슬픈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궁금해하는데 그 궁금함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그게 관계의 끝이라면 끝은 싸우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밀려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퇴직을 결정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강요당한 것도 아니었고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그 전까지 저를 그렇게 나쁘게 대우하지 않았고 저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불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저는 먼저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서를 냈습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관례대로 자그마한 송별 자리가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깃집에 팀원들과 둘러앉아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다들 뭔가 아쉬운 척했고 저도 아쉬운 척했습니다. 아쉬운 척이 아니라 실제로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면 다시는 이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게 생각보다 실감이 와닿았습니다. 민석이도 거기 있었습니다. 자리 끝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특별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같이 일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그런 것들. 자리가 끝날 무렵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별거 아니게 받아쳤습니다. 뭘 나야말로 고마웠지. 잘해봐. 뭐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 인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느낌이 크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다시 만나겠지, 밥이라도 한번 먹겠지 싶었습니다. 그게 내가 부장님이라는 소리를 제대로 들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퇴직 이후 몇 달 동안은 연락이 간간히 왔습니다. 처음엔 몇몇 직원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계시죠? 건강하세요 같은 짧은 안부들이었습니다. 저도 잘 있어, 거기도 잘 지내지? 하고 답했습니다. 민석이도 명절 때 한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부장님. 저도 자네도 잘 보내게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이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감정이 상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쪽에서도 굳이 연락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게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가 흘러가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상황에 놓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 식당에서 민석이를 마주쳤을 때 저는 적어도 그가 반갑게 웃으면서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기대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의 답을 모릅니다. 그는 공손했습니다. 인사도 했습니다. 예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뿐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이라는 호칭.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 말이 단순한 직함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의 형태였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맥락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말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호칭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맥락에서 한 발짝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민석이가 저를 부를 때도 부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님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부장님에는 매일 아침 문을 두드리던 온기가 있었는데 오늘의 부장님에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호칭 하나만 있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은 된장찌개를 억지로 한두 숟가락 더 떴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먹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팀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쁜 시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와서 별거 아닌 이야기에 웃고 떠들던 시절. 그 시절이 이제는 없습니다. 퇴직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시간의 구조, 소속감,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아니, 사라지거나 희미해졌습니다.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오늘 이 식당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밥을 먹고 바로 나가야 했습니다. 딱히 갈 곳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자리를 오래 차지하는 게 뭔가 미안한 것 같아서 보통은 빨리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있었습니다. 물컵을 만지작거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들 중에서 가장 오래 맴돌았던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잊는 것과 멀어지는 것은 다른 걸까? 민석이는 저를 잊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멀어진 걸까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잊은 거라면 우리가 나눴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것이 됩니다. 멀어진 거라면 흔적은 있지만 더 이상 그 흔적이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잊혀지는 것보다 멀어지는 게 더 쓸쓸한 것 같습니다. 잊혀지면 그냥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건 있었는데 이제는 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민석이를 기억합니다. 그가 처음 팀에 들어오던 날 야근하다 잠들었을 때 어깨를 두드리던 장면, 악수를 나눴던 마지막 송별 자리. 그 장면들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고 그의 목소리 톤도 기억하고 밥 먹을 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는 버릇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저는 어떤 기억일까요? 어쩌면 그도 기억은 합니다. 분명히 기억은 하겠지요. 함께했던 시간이 있고 그 시간들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식당에서 좀 더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관계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식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인간관계에도 특정 맥락 안에서만 유지되는 유통기한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직장 관계는 직장이라는 맥락 안에서 유효합니다. 같은 건물에 출근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같은 회식 자리에 앉는 그 맥락 안에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사라지면 관계도 그 맥락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직장을 벗어나서도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은 맥락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공통된 취향이든 서로에 대한 진짜 관심이든 아니면 함께 버텨온 특별한 시간이든 저와 민석이 사이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직장이라는 맥락 안에서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한때 저를 잘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뜻 인사하지 않고 지나친 적이 있는 누군가가 실은 저를 매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관계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지만 상대방의 시선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불균형을 갑자기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50을 넘으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체력도 직함도 매일 출근하는 삶도. 그것들을 내려놓는 게 크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것들보다 사람을 잃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석이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잃은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삶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죽었거나 멀리 이사간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 같은 시간대에 살면서 밥을 먹다가 만났는데 인사 한마디만 나누고 갈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이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립니다. 창밖 거리가 점점 한산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도 조금씩 비워지고 있었고 서버들이 빈 그릇들을 치우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슬슬 일어나야 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었다는 사실도, 오래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도, 그 사람이 급히 떠나갔다는 사실도, 그냥 식사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의 공기가 식당 안보다 서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거리는 다시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다들 회사로 돌아가는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거슬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딱히 가야 할 곳이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장면을 다시 재생해봤습니다. 민석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순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목소리, 약속이 있다며 급히 나가던 모습, 그리고 그 이후 혼자 앉아 식은 된장찌개를 먹던 저 자신, 그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운한 건지 허전한 건지 그냥 쓸쓸한 건지 그 어떤 단어도 딱 맞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굳이 가장 가까운 말을 찾는다면 실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나는 무언가를 실감했다는 것. 세월이 흐른다는 건 뭘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흔히 세월이 흐르면 추억이 쌓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도 합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실감한 세월의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건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서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싸우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모래사장에 스며들듯이. 그 과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고 자기 삶에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합니다. 함께 일하던 시절이 끝나면 그 관계를 굳이 유지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걷다가 벤치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 앉았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낮에 공원에 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점심시간에도 공원에 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민석이는 어디에 있을까? 어느 회사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겠지요. 아마 그 약속이라는 것도 다른 동료와의 미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현재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상사, 새로운 동료, 새로운 프로젝트들 속에서 저는 그 현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현재 속에 있는 걸까? 아내의 현재 속에는 있습니다. 아이들의 현재 속에도 있습니다. 몇몇 오랜 친구들의 현재 속에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직장 생활 속 사람들의 현재에는 저는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의 무게가 지금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가장 실감이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피하듯 떠난 것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섭섭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어딘가 제가 잘못 대한 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상사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근을 시킨 것도 많았고 때로는 답답해서 목소리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그 태도의 이유라고 보기에는 뭔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그것이 퇴직 후의 일반적인 관계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나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의 삶에서 빠진 것. 그게 더 맞는 설명 같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뻣뻣했습니다. 50이 넘으면 무릎이 아프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지개를 켜면서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아까보다 조금 더 흘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건 그렇게 아주 천천히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한때 매일 얼굴을 보던 사람이 이미 아주 먼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걸어서 갈 수 없는 곳은 아닌데 그쪽으로 발을 떼기가 어색해진 거리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왜? 뭐 있어요? 아니, 그냥. 잠깐 걷고 싶어서. 아내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날씨 좋으니까 천천히 와요. 그 말이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 제 현재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은 그게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오래된 지인을 마주쳤는데 그가 반기지 않는 순간, 내가 기억하는데 상대는 기억 못하는 순간, 먼저 인사했다가 어색해지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아마 몇 번 더 있겠지. 그럴 때마다 이렇게 허전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 모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순간들을 점점 더 많이 마주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석이가 급히 식당 문을 나갔어도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좀 허전했지만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지금 제 현재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야겠다고. 저는 아직도 민석이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가 처음 팀에 들어오던 날도, 야근하다 잠들었던 날도, 마지막 송별 자리에서 악수를 나눴던 날도. 그 기억들은 제 것입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든 안 하든 그 기억들이 가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들은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건 사람을 잊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시간 속에서 나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밥은 먹었죠? 응, 먹었어. 왜 표정이 그래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걸었더니 피곤해서. 아내는 뭔가를 더 물으려다가 그냥 두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걸 잘 압니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를.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뉴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아까 그 식당의 된장찌개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동료를 우연히 만났는데 어색해진 순간. 내가 기억하는 만큼 상대도 기억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미 누군가의 지나간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런 순간들은 아프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분처럼 그 아픔을 안고도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끓여준 국 한 그릇에서 충분함을 찾는 것. 그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매일 보는 가족, 오랜 친구, 가끔 연락해도 반겨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 혹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